4차 산업과 디자인 패러다임 변화 2부. 네, 4차 산업과 디자인 패러다임 변화 총 2부로 구성되었죠. 네, 두 번째 마지막 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제목 중에 마지막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만국 공통어 마지막 목차에 해당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조금 앞에 내용을 복기를 하면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를 이어오면서 이제 모든 그 사회 여러 분야가 디지털화되고 결국에는 많은 부분이 이제 어떤 그 자동화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기술과 여러 가지 그 문화가 산업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회가 발전하고 자동화되고 편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일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컴퓨터가 많이 대체를 하다 보니 앞서 목차에도 있었지만 그런 사회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경험이 디지털화가 되면 결국에는 그 데이터들을 다루고 그 활용하는 데서 어떤 그런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서 AI 즉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일들을 많이 대체를 한다고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디자인이 필요한 영역들은 변하지 않고 사람의 그런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를 계속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부분들을 앞에 일부에서 결론 부분에서 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그러면 도대체 창의성이 무엇인가? 크리에이티브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기술은 발전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어를 떠나서 시각적인 비주얼로 의사소통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전달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그 또 굉장한 어떤 그 새로운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디자인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 광고 디자인의 중요성, 그 다음에 어떤 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거기에 어떤 새롭게 크리에이티브를 담아야 하고, 그런 크리에이티브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사례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야기하는 중간에 지금 이미 사진이 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발바닥이 보이고 있죠. 네. 근데 그 바닥에 어떤 식스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식스팩이 표현되어 있는데 저 식스팩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건강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떤 그 근육질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리벅이라는 상표가 보이는데, 분명히 리벅 하면은 뭐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라든가 뭐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스포츠 브랜드죠. 자, 그러면 발을 소재로 어떤 광고 이미지를 활용을 했고 거기에 식스팩 이미지를 합성을 했습니다. 자, 이 이미지가 나타내는 거는 우리 신발을 신으면은 굉장히 운동을 잘할 수가 있고 어떤 경기에 나간다고 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 시그널이 들어있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발바닥이 상징하는 거는 이 리벅이 만드는 여러 의류 중에서도 신발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운동화, 뭐 여러 운동화 있겠죠. 뭐 농구화, 뭐 러닝화, 야구화, 여러 가지 뭐 신발이 있겠죠. 그 신발들을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이 광고에 여러분들이 인상을 갖는다면 이제 어떤 신발을 사러 갔을 때 리벅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오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페덱스 광고인데요. 페덱스 광고인데 여기 잘 보면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보통 그 사이렌을 울리면서 직접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방차가 그 실려왔습니다. 어디에 실려왔냐? 택배차에 실려왔죠. 페덱스하고 DHL이라는 그런
그 글로벌 택배 회사가 있는데 뭐 글자 그대로 택배 회사입니다. 예, 어떤 국가 간의 그 해외 어떤 그런 물건을 배송을 한다던가 어떤 글로벌한 그런 택배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항상 그 기발한 아이디어로 상대 택배 회사를 뭔가 좀그 비하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 택배 회사보다 더 그 사람들한테 인식을 많이 심어주 브랜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광고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비단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페덱스라는 회사가 이 자기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로 광고를 했느냐. 물론 이 광고는 디자이너가 한 광고죠.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어떠한 크리에이티브를 적용을 했는가. 자, 불이 나면은 소방차가 와야 되는데 빨리 와야 되고, 그러면 택배회사의 그 생명은 속도 아닙니까? 물론 안전하게도 배송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속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 비상 상황에서 빨리 와야 되는 것, 소방차를 떠올렸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방차뿐만 아니라 빨리 와야 되는 것 중에 차량이 한 두 가지가 더 있지 않을까요? 예, 강의를 또 이어나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펩시콜라가 있고요. 오른쪽은 여러분들 오른쪽 이미지만 보고 어떤 제품의 이미지가 연상이 나나요? 코카콜라 이미지가 나나요? 근데 오른쪽에는 코카콜라라는 그 브랜드 글씨가 아무것도 써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 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그 글로벌 브랜드죠. 다국적 기업이고 전 세계 어딜 가도 펩시콜라, 코카콜라를 사서 마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코카콜라를 표현하는 이 간단한 이 색상이라든가 이 디자인만 보더라도 아, 저거는 코카콜라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펩시콜라 자판기 앞에 많이 달았어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펩시콜라를 더 선호하고 맛있기 때문에 꼭 펩시콜라만 사 마신 거다, 이런 지금 어떤 그 메시지가 들어있죠. 저는 이거를 약간 뭐 유머 코드, 이렇게 좀 유머스럽게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써놓지 않고 고도로 디스하는 그런 그 광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부 강의에서 여러분들 그 원 두 개 그리고 화장실 표시 여러분들 강의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문자를 모르면, 언어를 모르면 이해하기가 힘든데, 자, 여기 펩시하고 코카콜라는 다 압니다. 근데 여기 펩시콜라가 맛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카피 그 글자로 써있는 어떠한 그런 요소가 없는데 우리는 이 이미지만 보고서도 이 광고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이번 그림은 그 굴절 버스예요. 아코디언처럼 생겼죠. 버스가 두 개가 이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코너를 돌 때마다 이제 중간이 꺾이게 되는 거죠. 아코디언의 그 자바라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꽤 오래전에 수도권에 이런 버스가 그 다닌 적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저 버스를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여건에 좀 안 맞아서 그런지 금방 좀 없어지긴 했는데, 자, 여기 닥터베스트라는 칫솔이 있는데 이 중간에 유연하게 꺾어지는 부분을 좀 홍보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굴절 버스에다가 저런 칫솔 그림을 그려 넣으면은 저 버스가 지나다니면서 우리 칫솔의 특징을 잘 가르쳐 줄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이 버스에다가 접목을 시킨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버스는 지나다니는 어떤 저 그 칫솔 광고판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저 버스가 다니고 회전을 하면서 구부러질 때마다 저 칫솔이 갖는 유연함을 보면서 공감을 하면서 닥터 베스트라는 브랜드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저 칫솔 사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버스에 어떤 그런 비행기 창문을 연상하는 스티커를 붙여놓은 거죠. 항공사에 관련된 그런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버스인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그런 착시 효과를 유발시키면서 비행기 안에 꼭 저 사람이 탄 것 같네? 그런 느낌을 그 선사하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 스티커에 붙어 있는 이 카피를 주목하게 되면서 어떤 항공사 관련된 그런 광고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립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에너자이저, 뭐, 누구나 다 알죠. 자, 우리가 건전지가 필요해서 건전지를 사는데, 어떤 성능을 뭐, 막 공부하고 사진 않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에너자이저가 있고, 뭐, 듀라셀 건전지가 있다 그러면 어느 게 뭐, 단 1분이라도 더 오래 가고, 뭐, 전압이 안정적이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취향에 맞게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가지고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교각이 있죠. 이 교각에 에너자이저가 그 어떤 그런 에너자이저를 의인화시켜서 어떤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건전지 하면은 힘이 좋고 뭐 강력하고 그 일정한 그 전기를 계속 보내줘야 되고 뭐 그러한 것들을 바라죠. 음. 그러다 보니 어떤 힘을 상징하기 위해서 교각을 떠받치고 있는 에너자이저의 어떤 모양을 의인화시켜서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저 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저 장면을 보면서 에너자이저라는 브랜드를 보고 저기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가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머릿속에 담게 되겠죠. 아, 에너자이저가 강하다는구나. 이제 저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 에너자이저의 브랜드가 인식이 그 소비자들한테 저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 건전지가 필요할 때 뭘 살까? 에너자이저 살까?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은 이제 버스인데요. 요즘은 이제 친환경 버스가 많이 다니잖아요. 예전에는 그 디젤 엔진 버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승용차들도 뭐 디젤 엔진 차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매연 저감 장치가 많이 달려가지고 매연을 뿜는 차들은 많지가 않죠. 근데 예전에는 그 버스들이나 트럭에서 뒤에서 좀 매연이 많이 나왔죠. 당연히 배기가스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을 리가 없겠죠. 그 버스에 배기가스가 나오는 부분에 그 담배 피는 모습을 그려 넣어서 저 버스가 지나가면 저 담배 연기 굉장히 그 안 좋지. 저러한 모습들을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저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금연을 하게끔 그런 어떤 공익 광고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광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요, 글쎄 어떤 광고처럼 보입니까? 도마가 있고 당근이 올려져 있는데 이렇게 다 잘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칼이 있고요. 이게 무슨 광고일까요? 칼 광고이겠죠. 이게 만약에 도마 광고라면은 팔 수가 없겠죠. 뭐 위에 있는 음식도 잘라버리고 밑에 있는 도마도 잘라버리면 저 도마를 누가 사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칼 광고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메시지는 뭘까요? 뭐 칼이 잘 된다, 뭐 칼이 뭐 성능이 어떻다, 이러한 카피나 어떤 그런 문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비주얼로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만큼 칼이 잘 된다. 도마까지 썰 정도로 칼이 잘 된다라는 거를 이 광고에서 표현해주고 있죠. 실제로 저렇게 잘린다라는 게 아니라 저만큼 도마가 잘릴 정도로 우리 칼은 잘 된다. 어떤 유머 코드를 집어넣어서 이 칼 브랜드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이 칼이 잘 된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바로 저 부분이 크리에이티브입니다. 일부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잘 지금 연상을 하면서 하나하나 여기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면은 떠올리시면은 아, 크리에이티브가 무엇인가? 어떠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람들한테 새로운 언어로 전달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칼 광고가 뭐 앞에 그거밖에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여기 이렇게 또 있죠. 칼을 꼽아 놓는 곳에 칼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우리 왜 젤리나 두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잘리잖아요. 자, 저렇게 칼을 보관하는 그 칼 보관함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저기다 꼽아 놨는데 너무 잘 들어가지고 푹 썰린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그 표현을 이 광고에 지금 담았죠. 저거 역시 지금 전달해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만큼 칼이 잘 든다.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여기에는 앞에 있는 그 광고처럼 그 어떤 광고 카피가 없어요. 오로지 그림이라는 언어로 사람들한테 지금 칼이 잘 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컴퓨터가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아이디어를 컴퓨터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또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딱 보니까 다이어트 펩시라고 써 있네요. 펩시. 펩시 콜라 광고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브랜드는 보이지가 않네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뭔가 동물의 꼬리가 보이죠? 조그만 구멍이 보이고. 자, 여러분들, 톰과 제리라는 만화 혹시 아시나요? 음,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만화거든요. 물론 지금도 본다는 건 아닙니다. 자,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뭐 부모님이라든가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 또 뭐 저보다 약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보다 좀 나이 어린 분들도 뭐 만화 좋아하잖아요. 이 톰과 제리라는 만화를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톰과 제리라는 만화가 굉장히 오래된 만화거든요. 뭐 한 수십 년? 굉장히 그 오래된 만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화를 본 사람들은 특히나 어렸을 때 봤던 분들은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만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본 재미있는 어떤 영상이라든가 그런 만화의 내용들이 머릿속에 많이 자리 잡게 되죠. 기억을 오래 한다는 얘기죠. 한참 동안 그 만화를 안 보더라도 머릿속에 그 만화의 주인공이라든가 내용이 그 기억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여기 톰과 제리 하면 떠오르는 주인공이 누가 있을까요? 글자 그대로 톰과 제리인데, 톰이 고양이고, 제리가, 쥐죠? 쥐. 예, 생쥐. 귀엽게 나오는 생쥐. 그 둘은 항상 앙숙이잖아요. 서로 뭐 친하게 지낼 때도 있는데, 화해할 때도 있고, 근데 만화를 보면 항상 톰이 제리를 잡으려고 하고, 제리는 도망가려고 하고, 제리가 또 거꾸로 톰을 그 골탕 먹이려고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톰이 제리를 잡으러 제리의 집, 즉 쥐구멍으로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 옆에 찌그러진 다이어트 펩시 콜라캔이 있습니다. 자, 톰이 제리를 잡으려고 살이 좀 쪘나 보죠. 다이어트 펩시를 먹고 살을 좀 빼서 제리를 잡으러 저 제리의 집, 즉 쥐구멍에 들어갔다. 즉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펩시를 먹었다. 이런 메시지가 그런 히스토리가 지금 여기 그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 보고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꼬리는 살이 안 빠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다이어트 펩시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톰과 제리의 어떤 히스토리를 가져다가 활용을 했다라는 것. 아, 굉장히 참 기발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또 앞에 이야기하고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어, 뭐가 연상이 되죠? 스파이더맨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스파이더맨 하면은 어디에서 그 변신한 걸까요? 그 거미에서 시작이 됐죠? 거미에서. 자, 그러면 거미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죠? 뭐 이렇게 좀 무서워한다거나 좀 피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거미줄 쳐져 있고 막 독거미 같이 막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좀 보기 좀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거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거미든지 뭐 모기든지 뭐 파리든지 해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딱 보니까 어 스파이더맨이 좀 죽은 것 같아요. 어떤 그런 CSI 드라마 외국 뭐 수사 드라마죠. 그 드라마 보면 어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쭉 바닥에 쳐져가지고 어떤 발이나 팔만 끝에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스파이더맨이 뭔가 좀 죽은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밑에 살충제가 딱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브랜드가 있고. 저게 만약에 에프킬라라든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살충제 브랜드죠. 에프킬라라든가 홈키파라는 뭐 브랜드라면 저걸 딱 본 순간에 스파이더맨도 죽일 정도로 저 살충제가 효과가 강하다는 거구나.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즉, 저 광고를 만들 때 살충제 광고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재밌게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할까? 아까 에너자이저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앞에 또 뭐 페덱스하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물리적으로 정량적으로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것들은 어떤 브랜드 네임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흔하게 알고 있는 그 어떠한 소재를 활용을 할까?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페덱스는 뭐 소방차를 활용하고 아까 톰과 제리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또 살충제 광고를 하기 위해서 스파이더맨이라는 그런 만화 영화, 뭐 실제 영화로, 뭐 어떤 실사 영화로도 뭐 만들어졌지만 그런 스파이더맨이라는 만화 소설 스토리를 가져다가 이렇게 쓴 장면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비주얼 크리에이티브는 만국 공통어라고 쓰여 있는데 험과제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 외국의 유명한 만화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도 많이 봤을 것이고 코카콜라도 글로벌한 음료수니까 외국 사람도 많이 알 테니까 일단 이 광고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 어딘가에 뿌려도 이거에 관련된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광고가 나타내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스토리가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가 담겼다기보다는 이 장면에서 그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배고플 때 이거를 보는 분들은 저 여자가 머리에 입고 있는 게 치즈처럼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저거 치즈 광고 아니에요? 보자마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 스폰텍스라고 써 있죠. 자, 이 여자가 머리에 이렇게 딱 얹고 가는 거는 스펀지입니다. 여기 딱 보니까 사막의 어떤 그런 아프리카 같아요. 아프리카는 물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어떤 시골 같은 경우는 우물을 파야 되죠.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많이 이제 그 자동화가 됐지만 예전에 이렇게 시골 가면 이렇게 우물 파는 게 있었거든요. 그 지하수 퍼올리는 이렇게 펌프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막 그 펌프질 하면 이제 물이 올라오는 거였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펌프질해서 시골에 가면은 그 지하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뭐 씻었다거나 뭐 이렇게 마셨던 기억이 나요. 뭐 옛날 사람 티내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거 볼 수가 없죠. 어디 뭐 민속박물관이나 가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이 그림으로 와서 저렇게 가뭄이 나고, 가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물이 부족한 곳에서 양동이로 물을 머리에 얹고 이렇게 옮기는데, 이 여자는 굉장히 좀 흐뭇한 표정으로 가볍게 머리에 저 스펀지를 이고 가고 있어요. 자, 저 광고가 나타내는 메시지는 뭘까요? 저 스펀지의 성능이겠죠. 그럼 저 스펀지의 어떤 성능을 강조하는 걸까요? 흡수력이겠죠. 물을 많이 품는다. 여러분도 어떤 그런 그 뭐 설거지를 한다던가 뭐 우리 부모님이 설거지를 한다던가 우리가 또 세수를 하거나 뭐 몸을 닦을 때 물 흡수력이 좋은 수건이라든가 스펀지를 쓰면 좋겠죠. 자, 바로 스폰텍스라는 스펀지를 광고하는 건데 우리 스펀지는 저렇게 흡수력이 좋다. 그러한 그 흡수력이 좋다라는 그 저 제품 특징을 이렇게 뭔가 좀 유머러스한 그런 하나의 그 코믹하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저 스펀지의 그 제품 특징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카피가 없죠. 뭐 우리 스펀지 물을 흡수 잘합니다. 이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뭐 이 광고는 뭘 것 같나요? 네, 여기 지금 뭐 그 영어로 써 있죠. eliminated 뭐 under eye circle 뭐 이렇게 뭐 재생하고 뭐 눈 주름 뭐 이렇게 재생한다라고 뭐 써 있죠. 자, 아이크림 선전입니다. 아이크림 광고. 자, before after. 많이 익숙하죠. 펜더검이죠. 펜더검의 눈알 하나가 저렇게 눈알이 저렇게 크다는 게 아니고 펜더검의 검정색 부분을 흰색으로 바꾸면 이렇게 똑같이 일반적인 곰하고 눈 크기는 똑같아요. 우리가 펜더곰이 귀엽게 보이는 이유는 이제 눈 주위에 이제 검은 털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눈이 커 보이고 뭔가 좀 귀엽게 보이고 만화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이미지 때문에 팬더검을 우리들이 이제 귀엽게 보죠. 자, 팬더의 어두운 다크서클도 지워줄 정도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의 그 아이크림은 굉장히 좋습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굉장히 팬더검을 이용을 해서 유머러스하게 만든 광고입니다. 자, 이 광고는 굉장히 좀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광고기도 하고요. 여기 어떤 카피도 없습니다. 앞에 보여준 광고들도 대부분 그랬지만, 여기 지금 캔인데, 지금 이렇게 긁은 표시가 보여요. 긁은 이렇게 느낌이 보이는데, 자, 캔에 든 통조림, 살아있는 생물이 들어있을 수는 없죠. 다 뭐 요리가 돼 있거나, 뭐 그렇죠. 절대 살아있는 게 들어있을 수가 없죠. 캔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자, 이게 나타내는 그 의미는 뭘까요? 여기 노틸러스,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잠수함 이름이죠. 딱 이 집게발만 봐도 뭔가 랍스터, 심해에서 사는 어떤 좀 귀한 그런 어떤 갑각류 같이 느껴지죠. 이름도 어떤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소설 속에 노틸러스라는 캔 이름이 되어 있고 긁은 그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나타나는 이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싱싱함입니다. 싱싱함. 살아있을 정도로 싱싱함을 보관하고 있다. 우리의 이걸 만약에 랍스타 통조림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랍스타가 있는 느낌의 어떤 그런 싱싱함을 간직한 통조림이다. 이런 메시지를 소비자들한테 보내는 그런 광고죠. 뭐 별다른 어떠한 그런 카피나 뭐 우리 통조림은 싱싱합니다. 해저 뭐 깊은 곳에서 뭐 잡은 뭐 어떤 해산물입니다. 뭐 이런 어떤 아무런 언급 없이 오로지 그림으로 비주얼로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 그림을 보면 뭐 정말 웬만한 사람이라면 언어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국적을 초월해서 이 광고가 던져주는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에서 계속 비주얼 크리에이티브는 만국 공통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뭐 팔다리가 묶여 있어요. 그리고 입에 반창고가 붙어 있죠. 우리 보통 왜 우선 납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인질이 이렇게 테이프로 입을 다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테이프 조금만 입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막 입을 벌리면 떨어질 것 같은데, 자, 저게 나타내는 건 또 뭘까요? 이 테이프의 어떤 성능을 나타내는 걸까요? 아, 우리 테이프는 굉장히 강력하다. 조금만 써도 접착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러한 메시지를 담겨놓고 있는 거죠. 어떤 그런 뭐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의 특징을 가져다가 이 테이프의 강력한 그 성능을 강조하는 그런 소재로 썼죠.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테이프 광고인데, 이건 이제 실제 길을 가다가 볼 수 있는 옆에 커다란 벽에 붙어 있는 광고판입니다. 이제 뭐 5개 광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지나가면은 외부에 간판 달려 있으면 다 뭐뭐뭐뭐 이렇게 글씨가 써 있잖아요. 어떤 그런 제품을 홍보한다라던가 어떤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런 이름들이 써 있는데, 여기에 지금 벽에 테이프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테이프로 뭔가 벽에다 붙여놓은 그 이미지만 딱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카피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알파벳으로 써 있죠. 펜라인이라는 이 테이프 회사의 브랜드 이름인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일 수도 있고 뭐 3M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브랜드만 딱 볼 수가 있습니다. 딱 강력하죠. 비주얼이 나타내주는 메시지가 강력하죠. 우리 테이프 강력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오로지 언어 필요 없이 비주얼로만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셨는데, 여기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비주얼 크리에이티브는 만국 공통어. 자, 이제 여러분들 공감이 가십니까? 아까 소방차로 빠르게 실려와야 되는 거, 아, 소방차가 페덱스에 빠르게 실려왔었죠. 지금 요 그림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앞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방차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여쭤봤었는데, 혹시 생각을 해보셨었나요? 어떤 생각이 나나요? 구급차하고 경찰차를 가지고 또 시리즈 광고 2개를 더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시작을 하고 발견을 하고 한번 그 시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연관된 또 여러 가지 시리즈를 또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렸는데요. 1부하고 2부 다 마치면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4차 산업이 발달이 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은 많이 줄어들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창의성,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 어떤 그런 그 다양한 아이디어를 조합하고 신선하게 버무려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아무리 빅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어서 어떤 AI라는 그 우리가 AI로 불려지는 인공지능이 어떤 새로운 거를 많이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창의성 있게 어떤 크리에이티브를 표현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그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디자인이다. 그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바로 광고 디자인이다.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